양배추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궁합 10가지. 자, 그럼 지금부터 양배추를 드실 때 아이고, 이건 같이 먹으면 안 되겠네 하고 꼭 피하셔야 할 독이 되는 음식 궁합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유와 양배추는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서 소화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유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유당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면 소화 불량이 심해지고 설사나 장에 가스가 심하게 차서 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좋지 않은 조합이니 양배추를 드실 때는 우유보다는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좋습니다. 둘째, 오렌지와 양배추는 의외로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상큼한 오렌지에 아삭한 양배추? 샐러드로 먹으면 맛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처음 맛보면 새콤달콤 상큼한 맛에 상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렌지의 강한 산성과 양배추의 알칼리 성분이 만나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부딪히면서 위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속 쓰림이나 메스꺼움,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죠. 특히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조합을 드시면 이런 불편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건강에 좋다고 양배추를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위는 생각보다 예민하니까요. 셋째, 마늘과 양배추는 의외로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어라, 마늘도 몸에 좋고 양배추도 몸에 좋은데 왜 안 된다는 거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하지만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이지만 강한 자극성 식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과하게 함께 드시면 속 쓰림과 장 자극이 심해져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마늘과 양배추를 동시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늘의 매운맛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양파와 양배추도 장에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양파와 양배추 둘 다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가진 채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채소는 공통적으로 푸르탄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푸르탄 성분은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고 특히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복부 팽만감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려면 너무 과하게 함께 드시는 것은 삼가주세요. 다섯째, 녹차와 양배추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영양소, 바로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철분은 혈액을 만들고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탄닌 성분은 안타깝게도 양배추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녹차의 쌉쌀한 맛을 내는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이 꼭 필요한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정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는 녹차보다는 일반 물이나 아니면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나 레몬차 등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째, 당근과 양배추는 양배추의 비타민 C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과 양배추 둘 다 건강에 이로운 채소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당근은 눈 건강에 좋고 양배추는 위에 좋으니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글쎄 양배추의 비타민 C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 하나가 바로 풍부한 비타민 C를 통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인데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양배추의 항산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양배추의 온전한 비타민 C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따로 드시거나 아니면 조리법을 달리하여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감자와 양배추는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 역시 녹말이 많아서
소화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든든하지만 소화 과정이 길다는 특징이 있죠.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복통과 장에 가스가 차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은 감자와 양배추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불량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감자와 양배추를 함께 드신다면 양을 조절하시거나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덟째, 돼지고기와 양배추는 혈관 건강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랑 돼지고기를 같이 먹는 요리도 많지 않나요? 보쌈에 양배추 쌈처럼요. 수육이나 보쌈처럼 같이 드시는 경우가 꽤 있죠. 하지만 돼지고기의 포화지방과 양배추의 유황 성분이 만날 경우 지방의 산패를 유도할 수 있어서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산패된 지방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시고 다른 좋은 궁합의 요리법을 활용해 보세요. 아홉째, 초콜릿과 양배추는 위장 자극과 혈당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을 살짝 차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 초콜릿은 카페인과 당분이 많아서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이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속 쓰림이 생길 수 있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혈당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평소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간식도 현명하게 고르셔야죠. 양배추는 건강한 채소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간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열째, 빵과 양배추는 소화 불량과 혈당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빵은 정제 탄수화물이라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밥보다 빨리 허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오래 걸리는 식품이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에 차이가 생겨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고 혈당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와 빵을 함께 먹을 경우 빵의 빠른 흡수와 양배추의 느린 소화가 겹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시에는 빵보다는 현미밥과 양배추를 함께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양배추를 보약처럼 만드는 음식 궁합 10가지. 첫째, 생강과 양배추는 혈액순환과 위장 기능을 돕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배추는 몸을 살짝 차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아주 강하죠? 이 두 식재료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시원하게 도와주고 위장 기능을 촉진시켜 소화도 더 잘 되도록 해줍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속이 냉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약이 되는 조합이니 양배추 요리에 생강을 살짝 넣어 향을 더해보세요. 양배추즙에 생강을 조금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들기름과 양배추는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양배추에는 우리 몸에 좋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를 들기름에 살짝 구워 드시거나 양배추 샐러드에 고소한 들기름 드레싱을 뿌려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훨씬 높아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사과와 양배추는 장 건강을 극대화하고 변비의 특효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말이 있죠? 그만큼 사과는 우리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이 양배추의 불용성 섬유소와 만나면 장 건강을 극대화하는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익균을 늘려주어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사과를 잘게 썰어 넣거나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맛도 좋고 장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쾌변은 건강의 기본이니까요. 넷째, 현미밥과 양배추는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현미의 복합 탄수화물이 만나면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현미는 흰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포만감도 오래가서 과식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합이니 흰쌀밥 대신 현미밥과 양배추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다섯째, 연어와 양배추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탁월한 조합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이 오메가3은 뇌 기능 향상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의 오메가3과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뇌 건강, 기억력 개선, 그리고 치매 예방에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성장기 자녀들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고 싶은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딱 좋은 조합입니다. 연어 스테이크에 양배추를 곁들이거나 연어 샐러드에 양배추를 듬뿍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여섯째, 토마토와 양배추는 위암 예방에 시너지를 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위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를 재생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위 건강에 탁월합니다. 이 라이코펜과 비타민 U가 함께 먹으면 위암 예방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산뜻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잊지 마시고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일곱째, 청국장과 양배추는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구수한 청국장의 풍부한 발효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양배추의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늘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든든한 청국장찌개에 양배추를 넣어 함께 드시거나 청국장과 양배추를 넣고 쌈을 싸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과 양배추의 만남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덟째, 계란과 양배추는 근육 유지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아쉽게도 단백질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계란입니다.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근감소증 예방에 아주 좋은 조합이니 삶은 계란과 양배추, 샐러드 또는 양배추를 잘게 썰어 넣은 계란말이 등으로 즐겨보세요.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주세요. 아홉째, 버섯과 양배추는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 또한 강력한 항암 물질로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만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평소 식단에 버섯과 양배추를 함께 넣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볶음에 양배추를 넣거나 버섯과 양배추를 넣은 건강한 전골 등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째, 레몬과 양배추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양배추의 항산화 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며 우리 피부 탄력과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아까 녹차와 양배추, 궁합과는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건강 주스나 샐러드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곁들여 드시면 상큼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피부와 활기찬 노년을 위한 비법 바로 여기 있었네요. 양배추 건강하게 먹는 2가지 레시피. 자, 이제 양배추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면서도 쉽고 맛있는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레시피들은 앞서 말씀드린 좋은 궁합을 활용한 것이니 꼭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간편하면서도 건강에 좋답니다. 첫째, 양배추 들기름 구이는 양배추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고 고소한 풍미로 잃었던 입맛까지 되찾아주는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먼저
양배추를 먹기 좋게 넓적하게 썰어 준비합니다. 너무 잘게 썰기보다는 씹는 맛이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아주 살짝만 둘러줍니다. 너무 많이 두르지 않아도 양배추가 충분히 노릇하게 잘 구워진답니다. 썰어놓은 양배추를 프라이팬에 올리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양배추의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면서 고소한 들기름 향이 배어 정말 맛있는 반찬이 될 겁니다. 입맛 없을 때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맛이에요. 이 레시피 하나면 양배추의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답니다. 둘째, 양배추 사과 샐러드는 장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피부 개선에도 딱 좋은 상큼한 조합입니다. 아삭한 식감 덕분에 먹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먼저 양배추를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질길 수 있으니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어 양배추와 함께 섞어줍니다. 사과 껍질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취향껏 뿌려주세요. 레몬즙은 상큼함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양배추의 항산화 작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호에 따라 올리브유나 발사믹 식초를 살짝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이 일품인 건강 샐러드를 즐겨보세요.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양배추는 잘못 보관하면 비타민C와 같은 귀한 영양소가 금방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꿀팁으로 양배추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꼭 익혀두세요. 첫째, 양배추 겉잎은 절대 제거하지 마세요. 양배추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겉잎은 양배추 내부의 영양소와 촉촉한 수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양배추의 천연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겉잎을 그대로 두어야 양배추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겉잎을 벗겨내면 양배추가 금방 마르거나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양배추를 랩으로 칭칭 싸는 것보다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신문지는 양배추의 수분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 너무 무르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면 마치 갓 수확한 것처럼 신선한 양배추를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 자르고 나머지는 다시 잘 싸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배추 한 통을 통째로 보관하다가 요리할 때마다 겉잎을 제거하고 사용할 양만큼만 잘라 쓰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신문지에 꼼꼼하게 잘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배추를 한 통 사도 버리는 부분 없이 알뜰하고 신선하게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할머님, 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도 되고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양배추 하나를 먹어도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양배추의 좋은 음식 궁합과 피해야 할 음식 궁합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레시피와 현명한 보관 팁까지 이 모든 정보를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양배추를 정말 보약처럼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양배추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귀한 건강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야죠. 댓글에 숫자 9를 찍어주신 분들과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